디지털 리터러시와 데이터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한 루커 스튜디오 활용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디지털 리터러시와 데이터 리터러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 후에 실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8 Digital Skills We Must Teach Our Children이라는 글을 보면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 탐색, 분석, 창의적 문제 해결 및 윤리적 디지털 사용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컨텐트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컨텐트를 창작하는 능력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잘 발달된 사람은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구성 요소로는 크게 필요한 정보를 찾고 평가하며 활용하는 정보 리터러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그리고 디지털 도구와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기술 리터러시, 그리고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시각화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데이터 리터러시,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적절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윤리적 디지털 사용까지를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데이터 리터러시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요.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위에서는 시각화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위에서는 시각화와 의미 해석의 능력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리터러시는 교육적 성과와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학습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고 교육 전략을 최적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리터러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입니다. 학습 성과, 출석률, 과제 제출, 좋아하는 과일 등등 다양한 교육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패턴 등을 분석하고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각화한 후 피드백을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에서는 아래 그림에 보이는 질문 정의부터 공유 및 행동까지 크게 6가지 단계로 강의를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정의해야 됩니다.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을 할지 질문을 정의한 후에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생각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 공공 데이터 포털이나 열린 데이터 광장, 데이터 큐브, 그리고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오픈 데이터 소스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지 데이터 분석에 대한 질문을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포털 사이트에서는 원문 데이터를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오픈 API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도 있고 또는 웹페이지 및 이메일로 신청해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머신러닝 저장소라든지 캣, 그리고 아마존, 미국 공공 데이터 포털 등에서 해외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질문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글 폼즈나 네이버 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서 직접 설문 문항을 만들어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동네 독서 실태를 분석하는 그런 실습을 통해서 6가지 데이터 리터러시 단계를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도서관 정보나루를 검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장서 대출 데이터 바로 가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강하시는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아니면 분석하고 싶은 지역 도서관 데이터를 선택을 합니다. 자, 도서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매달 도서관 장서 대출 목록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자, 다운로드 완료가 되면 제대로 데이터가 들어왔는지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저는 번호부터 도서명, 저자, 출판사, 발행연도, ISBN, 세타 ISBN, 부가기호, 원, 주제분류번호, 도서권수, 대출권수, 등록일자가 포함된 이런 데이터를 다운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서명과 저자, 출판사는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파일 연도도 필요할 것 같고, ISBN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얘는 ISBN과 ZISBN 그리고 부가기호, 그리고 권 이런 것들은 제가 열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일자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서 권수와 대출 권수. 도서 권수는 거의 한 권, 두 권밖에 없기 때문에 도서 권수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열만 남기고 다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포털 검색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털 사이트에서 이번에는 루커 스튜디오를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lucastudio.google.com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에 클릭을 합니다. 첫 화면에서는 이렇게 빈 보고서 등등등이 나옵니다. 여기서 빈 보고서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고서에 데이터를 추가하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를 추가하는데 루커 스튜디오에서는 다양한 플랫폼들과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어서 뭐 엑셀 파일, 구글 시트 파일 등등등 다양한 파일들을 이렇게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업로드하여 분석할 예정이기 때문에 CSV 파일 업로드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방금 저장하였던 도서관 데이터를 클릭하고요. 자, 만약에 업로드에 오류가 날 경우에는 다시 엑셀로 돌아와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고 파일 형식을 UTF-8, CSV UTF-8 쉼표로 분리로 다시 형식을 바꾼 후에 저장하시고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상태가 업로드가 되고 추가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추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보고서의 제목을 작성합니다. 자, 이렇게 제목을 작성한 후에 자, 레이아웃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자유 형식 레이아웃은 우리가 종이의 크기 등을 미리 세팅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반응형 레이아웃은 우리가 마우스 스크린 사이즈에 따라서 자유롭게 변형될 수 있는 레이아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플랫폼에서 여러 모니터에서 또는 휴대폰에서 보기 쉽도록 반응형 레이아웃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추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차트 추가하고 표를 먼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떤 데이터에서 표를 넣을 건지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소스를 방금 업로드하였던 도서관 데이터로 선택을 합니다. 다시 표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인 표가 됩니다. 여기서 표의 크기를 확장을 하면 이렇게 땡땡 지역 도서관 대출 데이터 분석 보고서의 표라고 설정이 됩니다. 보통은 상단에 제목을 넣고 저희가 넣은 것처럼 표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 대한 요약을 나타내는 스코어 카드, 주요 지표를 표시할 스코어 카드를 추가하고 그 밑에 표를 시각화할 차트를 넣으면서 이 표와 차트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시사점을 적는 순서로 보통 진행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상단에 텍스트라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자, 땡땡 지역 도서관 대출 방이라고 넣고 자, 얘를 제목 자리로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넣었다면 그 다음에 여기 속성 부분에서는 이 데이터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글꼴 색상을 조절할 수도 있고 두껍게 할 수도 있고 글씨체를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글씨 크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땡땡 지역 대출 현황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게 하얀 보고서를 하기 싫으면 테마 및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이 테마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넣었다면 그 다음에는 일단 표를 끝까지 선택하고요. 이 표에 맞는 이 표의 데이터에 맞도록 한번 속성을 설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기준은 도서명이라고 넣었고 측정 목을 레코드 카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코드 카운트 말고 우리 대출 건수 현황이기 때문에 대출 건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출 건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측정 기준도 도서명뿐만이 아니라 추가해서 발행 연도를 추가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추가해서 저자 그리고 출판사까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도서명, 발행연도, 저자, 출판사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거고 대출 건수를 가지고 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표를 눌렀으면은 이렇게 그 열을 클릭하였을 때 내림 차순, 오림 차순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표시하는 것이 뭐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도서명의 순서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발행 연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에 대한 차트를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추가해서 이번에는 막대 그래프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넣어 봤고요. 되면은 이제 대출 건수에 따른 책의 제목에 따른 대출 건수가 나오고요. 이 그래프는 이 표를 그대로 표현한 거죠. 여기는 도서명별 대출 건수고, 또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으면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으면 추가적으로 분석 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도서명별 대출 건수가 아니라 발행 연도별 대출 건수를 하고 싶으면 측정 기준을 발행 연도로 바꿔서 이렇게 하면은 도서명별 대출 건수에 대한 막대 그래프와 발행 연도별 대출 건수에 대한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권인지를 우리가 마우스로 이렇게 대야 나오기 때문에 불편하면 여기에 데이터 라벨 표시를 누르면 데이터의 라벨이 표시가 됩니다. 10권짜리는 잘 안 보이죠? 10권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그래프는 좀 더 키워서 이렇게 키울 수도 있겠습니다. 비율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다가 차트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이번에는 원형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 그래프도 이 정도 크기로 만들고, 대출 건수별 도서명이 아니고 여기 나오지 않았던 이번에는 출판사를 가지고 한번 비율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해서 도서명이 아닌 출판사로 비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타가 너무 많죠? 타일에서 기타로 그룹화 부분을 제거하고 정말 상위 10개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표시하지 않은 게 저자랑 출판사죠. 저자 같은 경우도 한번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출판사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좀 줄인 다음에 이렇게 줄이고, 요 대출 건수 출판사를 저자로 좀 변경한 후에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로드릭 헌트가 지은 글이 22.8%로 가장 많았고, 디즈니 나간 중 이 순서대로 저자별로 얼마나 많은 대출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차트가 있지만 여기서 트리맵이라는 차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맵도 여기 놓고, 자, 이 트리맵은 도서명이 아니라 자, 주제 분류 번호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분류를 넣으면 813.8번대의 책이 가장 많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표시할 수준을 뭐 2개, 3개나 5개 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색깔별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전체 행수를 500개가 아니라 뭐 20개, 상위 20개 정도만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10개나 20개 정도. 자, 앞에 것도 10개만 나왔으니까 이 트리맵도 10개 정도 해도 되고요. 10개만 했더니 크게 의미가 없으면 20개 정도로 해버리면 800번대 책이 좀 많고 근근히 400번대, 900번대 근근히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주제 분류는 초등학교 5학년 교육과정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까지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 표를 한번 더 수정을 해볼 텐데요. 이 표에 지금 대출 건수가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표를 한번 지금 기존에 넣은 표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그린 표에서 자, 차트 유형에 들어가시면 표 안에 막대가 있는 표와 히트맵이 있는 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대출 건수를 막대기로 표현해주고 또는 히트맵으로도 표현해줍니다. 자, 이렇게 히트맵으로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막대기로도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독성이 있는 그런 것으로 할 수 있고요. 이 데이터를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스코어 카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차트 추가해서 스코어 카드를 넣어보시면 총 대출 건수가 얼마다, 총 대출 건수가 이만큼 있죠.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스코어 카드 같은 경우는 저는 저 위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붙해서 이번에는 대출 건수가 아닌 도서명이 몇 개인가, 이 도서는 지금 도서가 12만
권이 있고요. 기간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지우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컨트롤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자,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뭐 드롭 다운이나 뭐 입력 상자나 필터, 슬라이더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드롭 다운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발행 연도를 검색하고 싶다. 그럴 때 여기다가 발행 연도 이렇게 드롭 다운이 있죠. 그래서 지금 다 선택이 되어 있는데 나는 2024년에 해당하는 책만 보고 싶다. 이렇게 컨트롤을 추가를 하면 이제 2024년만 지정된 값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2024년을 클릭했더니 2024년에 대한 이런 데이터가 나오죠. 그래서 2024년에 발행된 책 중에서 가장 많이 빌린 책을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의사 어벤져스, 그리고 밑에 있는 그래프들도 다 2024년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2024년으로 했더니 저자나 출판사 같은 것들도 그 연도에 맞게 추가가 되고, 또 하나를 추가해 본다면 이번에는 입력 상자를 해볼까요? 입력 상자를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자, 입력을 넣어보면, 자, 여기도 지금 도서명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어떤 도서였는지, 어떤 책이 궁금할 때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없을 때 이 같음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 포함된 값이 있는 걸 보겠습니다. 여기서 흔한 남매라고 검색을 하면, 자, 이 흔한 남매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또는 이거를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서명이 아니라 작가나 작가 정도로 한번 넣어볼까요? 도서명이 아니라 뭐 저자라고 해서 포함한 다음에 뭐 한강이라고 하면 한강 작가가 쓴 다양한 책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가장 많이 대출이 되었고, 한강 작가는 2010년에 지었던 책이 가장 많이 대출이 되었고, 분리번호와 저자, 출판사도 창비 출판사에서 만들었던 책이 50%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시각화를 만든 다음에는 가장 아랫부분에는 이제 시사점 같은 거를 써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시사점이라고 쓰고 그 아래 이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인사이트를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SS를 쓴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산 지역의 도서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렇더라. 대전과 부산 초등학생 도서 대출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이렇더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페이지를 추가해서 자, 앞에 있는 것들을 복사해서 뒤에 있는 데이터에 붙여넣기를 하면 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죠. 이 위치 같은 것들은 이제 나중에 수정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죠. 대신에 여기 자, 데이터가 지금 5송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치를 바꿔봅니다. 데이터에서 도서관 정보나로 해서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도서관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강남에 있는 뭐 삼성 도서관과 비교를 해보겠다. 그러면은 이 삼성 도서관의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아까와 같이 UTF-8로 저장을 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UTF-8로 저장을 하고 대치를 한 후에 다시 들어와서 데이터를 바꿔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추가해서 CSV 파일 업로드해서 방금 다운받았던 삼성 도서관을 자, 업로드됨이 확인이 되면 추가를 하시고 자, 이 데이터만 삼성 도서관으로 바꾸면 네, 이 데이터가 모두 해당하는 도서관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마지막은 만든 데이터를 공유해야 되는데요. 자, 실제로 그것은 이제 이 보고서는 사용자를 초대해서 협업을 할 수도 있고요. 협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 만든 다음에 PDF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네, 이렇게 PDF 파일이 생성이 되죠. 그리고 PDF 파일이 아니라 보기를 통해서 보는 것도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으로 볼 크기인지 태블릿으로 볼 크기인지 전화로 볼 크기인지를 정할 수도 있고요. 보고서 링크를 통해서 공유해서 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들과 데이터 분석 결과를 쉽게 전달하고 협력하고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피드백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